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함께 통일교의 청탁을 받았다고 적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전한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의 아프리카 사업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청탁을 받는 자리엔 윤핵관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함께 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 특검의 통일교 총재 조사가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면담을 주선하고 통일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선을 도운 대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고 본 겁니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당선인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에서 추진하던 제5 유엔 사무국 설치나 국가 ODA 방식을 활용한 아프리카 유니언 행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공적 원조에 투입하는 예산을 통일교 현지 사업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요청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청탁이 실현된 구체적인 정황도 적혔습니다. 만남 일주일 뒤 외교부에서 아프리카 ODA를 2배 늘리는 목표가 담긴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를 작성했고 한국 캄보디아 사업 관련 ODA 예산도 증액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도 통일교 청탁 창구로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는 김건희 씨가 대선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 건강하시냐며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했고 2022년 11월 케냐 영부인 환담 과정에서는 청탁 내용 중 하나인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을 언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청탁 의혹의 연결고리인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인데 특검팀은 조만간 통일교 교주인 한학자 총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부정한 자금 거래와 청탁을 지시 또는 승인한 적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쓸 영치금을 모금하자면서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계좌번호를 공개한 뒤 2억 7천만 원 넘는 거액이 모였는데요. 자, 그럼 윤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을지 궁금한데 49일 동안 73번에 걸쳐 돈을 외부 개인 계좌 등에 옮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변호인 김계리 씨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SNS에 계좌번호 하나를 올렸습니다. 고독한 옥중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당신의 응원과 사랑을 전해달라며 영치금 모금을 호소한 겁니다. 독방인데 너무 열악하고 심지어 책상 테이블도 없대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은요.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치금을 입금했다는 인증글이 이어졌습니다. MBC가 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렇게 입금된 금액은 지난달 26일까지 모두 2억 7,6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압도적 1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감 49일 만에 2위인 1,900만 원에 약 15배에 달하는 액수를 모금한 겁니다. 수용자의 하루 영치금 사용 금액은 음식값 등 2만 원 이내로 제한돼 있고 구치소에 맡겨놓을 수 있는 영치금 총액도 400만 원까지입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구치소가 거래은행에 수용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돈을 옮긴 뒤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73번에 걸쳐 영치금을 외부의 개인 계좌 등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영치금은 구치소장이 허가하면 외부 이체도 가능하다며 다른 수용자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9억 9,115만 원. 수십억 자산가가 지지자들을 꿰어 구치소에서 사실상 후원금 장사를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를 가지고 지지자들에게 장사판을 벌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영치금이 내란 옹호 집회 등의 후원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지난달 캄보디아 경찰이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급습해 한국인 10여 명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수가 높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에 일하러 갔지만 공항에서 나온 직후 끌려가 고문까지 당하면서 범죄로 내몰렸다는데요. 먼저 문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여성 디자이너 김모 씨는 지난 7월 인터넷에서 구인 광고를 받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간판 제작할 한국인 디자이너를 찾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보수는 사흘에 300만 원. 고수익이라 찜찜했지만 전문성에 의심을 접고 덜컥 비행기를 탔습니다. 포트폴리오가 60장이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 딱 디자인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세라라고 소개한 여성이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도 사보냈습니다. 하지만 프놈펜 공항 약속 장소에 세라 대신 한국말을 쓰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승합차를 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 옆구리에 칼을 들이밀고 뒤에 있던 남자 검정색 마스크에 검정색 모자 쓴 사람이 제 목을 조르게 돼요. 그래서 너 여기 다 알고 왔지 않냐 하면서 어딘가로 끌려간 김 씨는 여권 등 소지품과 통장에 있던 1,800만 원을 뺏겼고 며칠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전기 지짐이도 계속하고 이제 걸어다닐 정도로까지만 고문을 하고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엉덩이가 터질 때까지 계속 때렸거든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김 씨는 보이스피싱 작업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사칭 사기와 비슷합니다. 저한테 대안적 십조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취약계층한테 이제 커피는 좀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거실창 기준으로 좀 달고 싶은데 얼마 정도 하시냐 하면 김 씨는 이때 받은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몰래 보냈습니다. 제발 찾아달라, 한국 경찰이 와야 한다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나 지금 납치됐어. 그러니까 빨리 살려줘 막 하면서. 김 씨 가족과 남자친구가 경찰과 외교부 등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난달 9일 캄보디아 경찰은 캄포주 보코산의 한 건물을 급습해 김 씨를 구출했습니다. 김 씨 말고도 한국인이 13명 더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지 경찰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해서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자고 일어났을 때도 엄마한테 여기 한국 사람들 어디 갔냐고 하면서 막 아직도 캄보디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김 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 대란이 벌어진 게 넉 달 전이죠. 그런데 KT와 LG-U+에서도 해킹이 있었다고 정부가 잠정 결론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두 통신사가 해킹으로 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정밀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김윤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해킹 전문지 프렉은 이달 초 악명 높은 해커 조직 김숙희를 분석하며 이들이 갖고 있던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해킹 조직을 해킹해 그들이 뭘 했는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런데 한 폴더에선 LG U+ 내부 서버 8,900여 개와 계정 4만여 개의 정보, 직원 167명의 실명과 계정 정보가 나왔습니다. 해커가 올해 4월 접속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통신사 중에 일부는 내부망까지 침투된 흔적이 보이고요. 그 모든 침투 경로가 다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폴더에선 KT 웹서버의 보안 인증서와 개인키가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인증서 유효 기간이 만료됐지만 만료 전이었다면 이론적으로는 해커가 가짜 KT 사이트를 만들어 고객을 유인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MBC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달 전부터 이미 한 화이트 해커, 보안 전문가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및 개인키 파일이 유출된 만큼 침해 사고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침해된 건지 파악하려면 현장 서버를 직접 확인하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지만 더 이상 좋지는 못했습니다. KT와 LG U+가 침해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자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에 자진 신고가 없으면 정부가 현장 정밀 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수 없습니다. 자신 신고하지 않으면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금 버티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는 유출된 것으로 지목된 보안 인증서는 KT망에서 유출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침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퍼지면서 승객들이 대피하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한 승객이 갖고 있던 오토바이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 소방관들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물체 위로 물을 퍼붓습니다. 짙은 연기는 역사 안에 금세 퍼졌습니다. 개찰구 뒤편 벽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가운데 소방관 안내에 따라 시민들이 출구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합정역 2호선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갖고 있던 배터리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시작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연기가 퍼지면서 역사 전체가 통제됐고 2호선과 6호선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연기가 푸르게 나면서 아예 매장 자체가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뛰었고 저희도 놀라서 밖으로 나왔어요. 연기가 발생한 승강장인데요.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나고 있고요. 벽과 바닥에 있는 그 흐름을 지우는 작업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배터리를 물통에 담가 승강장 밖으로 옮겼고 오후 5시쯤 무정차 통과도 해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배터리는 오토바이용 배터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터리 화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 한 승객의 보조 배터리에서 나기 시작한 연기로 승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시설에서 배터리 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용량 배터리의 경우 휴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